지난 영상에서는 골조 공사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골조 공사에 이어서 판넬 공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조 공사가 지난번에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우선 판넬 설치를 하고 이제 창문을 따면서 그 창문 위아래 그리고 밑에 보강하는 작업 이런 것들은, 그리고 문 쪽 보강하는 작업은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판넬 작업할 때는 일단은 크레인이 추가로 와 있었고요. 그리고 인원도 추가로 몇 명 더 들어온 상태입니다. 판넬을 기둥에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판넬과 판넬이 만나는 부분은 우레탄 폼을 쏴서 기밀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판넬을 올릴 때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올리는데요. 이걸 올리기 전에 일단 시공하시는 분이 우레탄 폼을 넉넉하게 싸주고 그 다음에 크레인을 이용해서 판넬을 올리더라고요. 여기에서 사용한 우레탄 폼 같은 경우는 습식이라서 이제 분무기로 살짝 물을 뿌려주고 하면은 더 잘 부풀어 오르고 이제 고정력도 좋다고 하는데, 마침 비가 조금씩 와서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아도 우레탄 폼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운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날씨가. 우리가 공사를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옥수수가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 식물들도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의 맨 윗단 같은 경우는 이제 각치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지붕이 내려올 때 자연스럽게 밀착이 될 수 있도록 각치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 이제 각치기 한 거지? 판넬 작업에서 보니까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트러스 부분인데요. 삼각형 부분. 저 삼각형 부분 같은 경우는 저 크레인으로 샌드위치 판넬을 일단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즈를 이렇게 본 다음에 표시를 하고 다시 내려서 거기에 맞게 재단을 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우레탄 폼 쏴야 되고 또 뭐 박아야 되고 고정해야 되니까요. 그런 작업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좀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비가 조금씩 오길래 저는 들어와서 CCTV로 공사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CCTV로 그냥 TV 보듯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이 공사가 외부만이라도 일단 장마 전에 끝내야 된다는 그 중압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제 우레탄을 본인이 이제 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또 재밌어 해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서 저기 시공하시는 분들이 더 잘 싸주실 건데, 이제 본인이 성격이 또 급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흔들어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안에 안 나와. 근데 이제 보다시피 좀 엉터리죠.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엉터리인데, 그래도 노력이 가상하죠. 처음에는 엉터리지만 나중에는 뭐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니까.
조금만 써도 부풀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굳이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 그래, 부풀어 오를 거 아니야. 됐어.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되거든. 처음에는 좀 못하더니 나중에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일일이 쏘면서 여기저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됐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됐고. 이거 하나 더 더. 싸지 왜? 아니야, 요즘만 해도 충분히 부풀어. 부풀어? 나중에? 나중에 요만큼까지 나와. 아.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이 뚫릴 부분을 정확히 이렇게 펜 같은 거로 일단 그려 놓은 다음에 거기를 정확히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창호를 시간 관계상 이제 먼저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창문을 정확하게 좀 잘라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었는데 보니까 시공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잘라놨어요. 거의 정확하게 잘라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차가 거의 없다. 제가 보기에는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창호를 미리 시키기를 잘했다. 이 주방 창문은 아직 안 땄네. 창문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먼저 따고 그 다음에 또 판넬을 위로 올리면 그 다음에 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따고 있더라고요. 외벽 패널 같은 경우는 두께가 125mm의 두께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125mm, 12.5cm고 여기 사이사이는 폼이 들어가 있고 우레탄 폼. 이렇게 요거 우그러지게 하는 걸 방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성격이 얼마나 급한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샌드위치 판넬이 좀 약하다 보니까 저런 피스를 받게 되면 이제 우그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거를 사용을 하는데 대신에 공사할 때 너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고 해서 결국은 안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는 고집하다가 이제 저거 이제 안 쓰겠다 했는데 저 괜히 사놓고 저기 버리는 거잖아요. 낭비가 되는 건데 미리 시공하시는 분이랑 상의를 하고 했으면 저런 쓸데없는 낭비는 하지 않겠다라는 좀 제가 갖는 아쉬움이 있어요. 남편은 잘하려고 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성격이 급하다. 우리 부부는 이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러나 이제 꼼꼼하게 이제 삥 들어가면서 여기저기를 다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시공사 사장님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너무 꼼꼼하게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그냥 삥 둘러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하나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그리고 이게 뭐 체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하나하나 폼이 빠진 데는 없나 뭐 이런 것도 보고 아직 쏜 것도 아닌데 다 쏜 것도 아니거든요. 아직 작업 다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매일 와서 그냥 살펴보고 있어요. 이것저것. 우리 집을 처음 짓는 거라서 그런 신기함 궁금함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지붕에 쓸 샌드위치 바늘이 왔거든요. 지붕에 쓸 샌드위치 바늘은 이게 한 뼘이 넘어요. 그래서 벽에 쓰는 것보다 훨씬 두껍다.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이제 오늘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미끄러워서 이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이제 지붕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징크 설치를 할 때 이제 그리고 고벽돌을 설치할 건데 그 벽돌 조력을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벽돌 사장님께서 이제 현장을 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생각했던 게 이 벽돌 사장님이랑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사장님은 그냥 벽돌을 위로만 이렇게 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완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 의뢰를 했는데 벽돌 파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시공사 사장님한테 안 하고 이 벽돌 사장님한테 따로 의뢰를 한 건데 세상에 그 벽돌만 그냥 쭉쭉쭉 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니 벽돌을 싸다가 중간에 보강 철물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자기네 그렇게 안 한대요. 그냥 지금 공사하는 집들도 다 그냥 벽돌만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뭐 5칸마다 뭐 보강 철물을 설치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안 하시고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남편이 지금 벙찐 상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벽돌 조작하는 거를 시공사 사장님이 아시는 분, 같이 항상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하기로 이제 바꿨어요. 지금 바꾼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창문을 따는 그런 작업을 제가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히 그린 다음에 거기를 정확히 잘라내는 작업을 하나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판 먼저 벗겨내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을 자르고 이런 순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문 밑에 들어가는 철물, 이렇게 보강되는 철물들은 나중에 이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보강되는 철물도 이렇게 튼튼하게 이중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비계에 올라가서 지붕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우레탄 폼도 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 비계가 생각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위로 올라가서 이런 사이사이 우레탄 폼 쏘아져 있는지 이런 것도 아직 이제 쏘은 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설치만 한 건데 그런 것도 확인하고 지붕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지붕도 구경하고 위에서 밑에도 내려다 보고 비계 위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좀 구경을 좀 했고요. 남편이 까불락거리면서 나오다가 비계에 눈을 꽝 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멍이 들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저도 이제 안전모를 쓰고 그리고 남편도 이제 안전모를 쓰고 이렇게 둘 다 안전모를 쓰고 이제 구경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그 안전모를 쓰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안전모만 있었어도 남편이 거기 눈을 꽝 부딪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작업을 맨날 하시던 분들은 그래도 이제 조심하는데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데 남편이 여기에 부딪혔거든요. 이런데 이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조심하세요.
내부에 설치할 샌드위치 판넬이 도착을 했어요. 원래는 12.5cm짜리 그 넓은 그 샌드위치 판넬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공간을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집이. 그래서 쓸데없이 그 부분이 이렇게 두꺼워서 집의 공간이 좁아지는 것 같아서 설계사님이랑 다시 상의를 해서 좀 더 얇은 거로 해도 되겠냐 해서 설계사님이 더 얇은 거로 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얇은 거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시공하시는 분과 설계사님과 상의를 해서 얇은 거로 하기로 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지붕에 쓰는 두꺼운 거고요. 요건 한 뼘이 넘죠. 한 뼘이 넘는 굵기에 굵은 거는 지붕에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외벽에 쓰이는 거는 지금 보이는 요건 한 뼘이 좀 안 되는 거죠. 12.5cm짜리 요게 이제 외부에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봤던 요 얇은 거 요거는 안쪽에 내벽에 쓰이는 샌드위치 판넬이라서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로 했다. 왜냐면 안에는 벽과 방 사이에는 단열이 뭐 그닥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저렇게 두꺼운 단열재를 쓸 필요가 없다. 다음날 방문을 했더니 지붕이 다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도 밑에 우리 밑에 이제 구조상 이제 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우레탄 폼이 꼼꼼하게 다 쌓아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모서리 부분도 다 처리가 돼 있고 깔끔하게 지붕 부분도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샌드위치 파넬을 꼭꼭 쌓아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다가 이제 다음에 지붕을 설치하고 벽에다가는 벽돌을 조정하고 여기 창문 설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안에 실내에 들어와서 봤더니 여기 아는 쪽에서도 우레탄 폼이 아주 꼼꼼하게 다 싸져 있고요. 아직 지붕은 진행 중이에요. 다 완성한 건 아니고 이제 지붕이 된 쪽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쪽도 있고 이런 상태다.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레탄 폼도 조금의 그 틈도 없이 아주 잘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아주 잘 시공이 돼 있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도 이제 폼이 다 이제 싸져 있고요. 이어지는 부분도 지붕 쪽부터 벽면, 벽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도 우레탄 폼이 싸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서도 폼이 싸져 있고, 그리고 내부에 지금 내부의 샌드위치 판넬이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밑에도 다 폼이 싸져 있고요. 제가 하나하나 지금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의 밑에도 이제 각각 하나는 일단 대져 있고 나중에 밑에 또 보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나 지금 하나하나 이제 보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그래서 욕실은 크기가 어떻고 방은 크기가 어떻고 내가 창문을 열었을 때는 높이가 맞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어요. 화장실을 보고서도 제가 이 시공사 사장님한테 신뢰가 팍팍 갔거든요. 다른 데 같으면 플라스틱 화장실을 갖다 놨을 텐데 수세식 화장실을 정화조가 있으니까 설치를 해서 깔끔하게 사용하는 걸 보고 진짜 더더욱 신뢰가 갔다.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내일은 이제 전기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에어컨,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시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보일러
해갖고 이게 5팀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이렇게 이제 서로 상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내일 하는 거를 얘기한 거를 봐서 나머지 그래서 골조 작업 덜한 거, 판넬 작업 덜한 거를 시공사 사장님이 그분들이랑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내일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왔더니 이제 시공사 사장님이 우리 보고 이제 감리 뭐 돈을 많이 줬냐. 왜 감리가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이렇게 체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설계사분도 또 오셔가지고 잘 진행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번 공사는 진짜로 운이 좋다. 첫 번째, 우리 그 시공사분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그 너무 양심적으로 해주고 진짜 열심히 해주고 성심성의껏 해주고 감리분이 시공사분을 되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리하시는 분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설계하시는 분들도 되게 신경 써서 잘 해주시고 이번에는 너무너무 사람들을 잘 만났다. 그거는 우리 복이다. 라고 이제 자랑을 하고 싶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 팀이 만나서 조율하는 것들, 어떤 걸 조율했는지 이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판넬, 골조 이런 거 마무리 짓는 것들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